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일본이 예상외로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세르반테스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돈키호테 2권에 보면은 산손 까라스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살라만카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 산초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이제 소개받고, 돈키호테는 그 외부의 그 사람들, 독자들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돈키호테와 산초를 외치고 또 돈키호테 산초놀이를 뭐 했었던 것 같고요. 어린애들이나 어른, 뭐 노인들까지도 돈키호테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작가 세르반테스에 대해서는 이름은 몰라도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작품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던 것은 사실이죠. 이어서 뭐 영어라든가 독일어, 네덜란드어, 뭐 프랑스어, 그 이후 이태리어, 뭐 이런 여러 나라 말로 1권과 2권이 번역됐으니까 이그 돈키호테의 그 당시의 명성은 유럽에서의 명성은 사실 대단했던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멕시코로도 책이 수십 권 이제 팔려 나갔던 것도 자료에 나오죠. 이 작가에 대한 명성이 높아졌고 큰 돈이 들었던 책 출판 지원에 대한 데서 과거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 일본에 보면은 뭐 공작, 가장 높은 등급인 공작을 등장시켜서 형식적으로라도 이 책의 출판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세르반티스의 어떤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군에 와서는 이미 유명해진 이 세르반티스를 지원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확실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군에서는 공작 대신에 백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헌사의 대상이요. 그만큼 이군 내면서는 그 일본에서 이군까지의 그 변화라는 것은 큰 어떤 주변의 그 지원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무엇보다 작가 세르반테스에게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멀지 않은 따라고나라고 하는 곳에서 돈키호테 2권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1권으로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작품의 제목도 프리메라 파르테, 뭐 1권이라는가 뭐 이런 것도 쓰지 않았죠. 원래 1권을 쓰면서는요. 특히 1권을 마무리하면서는 뒷부분에 뭐 이후 돈키호테는 이리 했다 하면서 뭐 요약본 같이 비슷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작품이 히트를 치면 주변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써달라고 주문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가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죠. 이건 뭐 출판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독자들 중에서도 책이 언제 나오느냐 하고 본인도 이제 유명 작가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작품을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돈키호테 2권은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권과 약간 맛이 좀 다르죠. 작품성은 높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어떤 역동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주인공이 산초로 변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결국 1권의 성공 이후에 원래 세르반테스에게는 돈키호테 후편, 즉 2권 준비보다는 자신에 대한 주변이 호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그동안 써오던 작품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출판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 세르반테스 본인의 그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돈키호테 1권을 쓸 때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재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쓴 작품이 돈키호테 1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더 쓰게 되고 또 출판하지 못한 것들을 출판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했겠죠. 2권 쓰는 것보다는요. 근데 이제 상황은 변해서 2권을 쓰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와 작가의 마음이 변해서 2권을 쓰기 시작했지만 한창 쓰고 있는 차에 다른 사람이 쓴 돈키호테 2권이 나와버린 겁니다. 충격이 크다 보니까 한참 쓰던 돈키호테 2권 아마 59장부터 작품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59장을 쓰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투에서 지게 되죠. 산손 카라스코가 이제 변장을 해서 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결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산손 카라스코가 이기고 돈키호테가 집니다. 그때 이제 약속한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쉬라는 것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참이었죠. 그 중에 어느 연속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돈키호테 2권의 지금 59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옆방에 묻게 된 일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따라고나에서 나온 돈키호테 2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는 위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때 돈키호테가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옆방에 있는 돈 헤로니모와 돈 후안의 대화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돈 헤로니모 날이 저녁상 들어오는 동안 그 라만체이 돈키호테 2편 다른 장을 좀 읽어보시다요 하니까 돈키호테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서 바짝 귀를 기울여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한 그 돈 헤로니모라는 사람이 대답한 소리가 들렸다. 돈 후안 뭐 하는 나리께서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읽자는 겁니까? 라만차이 돈키호테 역사 이야기 첫 권을 읽는 사람은 이 2권을 읽으면서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돈 후안이라는 자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 책에서는 특히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돈키호테가 이제 엘도부소의 둘시니아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점이에요. 라고 돈 후안이 대답을 했죠. 이 위작이 나온 이후에 세르반테스의 정신 상태는 매우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는 작품에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59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 그렇고 또 책 출판을 하면서 쓰게 되는 서문에서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위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데서 또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돈키호테가 자신의 원래 이름이라고 밝힌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알론소 끼카노가 위작 때문에 나온 이름 같다고 하는 추측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일은 그의 조카의 성과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은 안토니아 끼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삼촌인 돈키호테와 같은 성을 가져야 할 두 사람의 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알아보겠는데요. 돈키호테 1권의 1장에는 이 인물의 원래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소브레 nombre, 즉 별명, 별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설명을 위해서 일단 앞의 것은 이름이고 뒤의 것은 성씨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어로 quieren decir que tenía el sobrenombre de Quijada o Quesada, que en esto hay alguna diferencia en los autores que de este caso describen.
aunque por conjeturas verosímiles se deja entender que se llamaba Quejana. Pero esto importa poco a nuestro cuento, basta que en la narración de él no se salga un punto de la verdad. 시라고 원문이 나오는데요. 번역해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는 별명이 있었으니 끼하다 또는 깨싸다였는데 작가에 따라 달랐다. 그런 중에 깨하나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한 점도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언급된 돈키호테의 성은 끼하다, 깨싸다, 끼하나 등 셋입니다. 근데 돈키호테 2권 맨 마지막 장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돈키호테는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원래 이름을 밝히죠.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러분 서서히 이야기합시다. 과거는 과거고 지난날의 보금자리에 오늘의 새들은 없지요. 나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정신입니다. 나는 나만치의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말했듯이 착한 양반 알론소 키하노 올시다. 나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나의 진실이 당신들로 하여금 전에 내가 가졌던 사랑과 존경을 되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돈키호테 2권의 7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론소 끼하노는 작품 처음, 그러니까 돈키호테 1권의 1장에 말하는 그때 언급했던 세 개의 그 이름, 성, 즉 끼하다, 깨싸다, 깨하나와 비슷하지만 같지 않죠. 앞에서 우리는 돈키호테가 위작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위작에서는 다음과 같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베나다의 그 돈키호테에는 이렇게 나오죠. 한편 아무도 그를 돈키호테라고 부르지 않았고 원래의 이름이었던 마르틴 끼하다라고 불렀다. 이 내용은 이제 돈키호테 1권에서는 이제 2번의 출전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신부와 이발사가 이제 마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 뒤로 돈키호테는 그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 열심히 이제 아마 성당에도 다니고 또 제정신 상태로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돈키호테 이름을 과거의 이름, 자기가 만들었던 이름이죠. 그것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원래의 이름을 부르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른 이름이 마르틴 끼하다라고 돈키호테 위작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작의 작가가 말하는 돈키호테의 원래 이름은 마르틴 끼하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위작의 작가 아베나는 세르반테스가 밝히지 않았던 돈키호테의 마을의 이름을 밝힌다든가 다른 등장인물들의 실제 이름을 정확히 작품에 기록해 놓은 꼭 그다음에 작품을 내용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돈키호테가 애매모성을 자아내고 있는 요소들을 위작의 작가는 아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마치 세르반테스는 허구의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본다면 이 아베네다 그러니까 위작의 작가는 연대기 또는 역사서를 쓰고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마르틴 끼하다라는 인물은 돈키호테를 쓸 때 실제 그 대상 인물이랄까요? 그 인물의 실제 이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앞의 이름 마르틴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의 끼하다는 사실 돈키호테 1권 1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성 중에서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기억해보면 끼하다, 깨싸다, 깨하나라고 뭐 대충 불렀다고 얘기하고 작가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성이 끼하다였고 이것은 금방 위작에서 얘기하는 마르틴 끼하다와의 거기 일치되고 있죠. 근데 돈키호테 1권 49장에 가면은
돈키호테 자신의 가계를 말하면서 자신이 구티에레 끼하다의 직계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돈키호테가 그 법사 신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과거 중세 기사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그 기사였던 구티에레 끼하다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 선조가 구티에레 끼하다였다면 앞에서 돈키호테 2권 마지막에 자신이 스스로 밝힌 알론소 끼하노보다는 유적에서 말하는 마르틴 끼하다가 실은 그의 원래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르반테스는 이미 그 위작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일곱 마지막에 돈키호테의 세 번째 그 출정에서 사라고사에 가서 마장대회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위작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알게 되고는 위작과 다르게 하겠다 하면서 돈키호테와 산초가 사라고사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하자면은 위작의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르반테스의 심리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고사 이야기가 빠져버렸죠. 1군 마지막에는 사라고사에 갔다고 썼으면서 2군에서는 사라고사 얘기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조차도 원래 그 맨 마지막에 마르틴 끼하다라고 써야 되는 것을 알론소 끼하노라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위적에서 나온 마르틴 끼하다라는 충격적인 실제 이름을 접하면서 세라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원래 이름을 알론소 끼하노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의 이름을 이제 언급해야 될 상황에서는 조카 이름을 안토니아 끼하나로 바꾸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조카에게 재산을 주는 장면에서 조카의 이름을 다 안 갖지 말합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전적으로 여기 있는 조카 딸 안토니아 끼하나에게 양도한다. 돈키호테 2권의 74장이죠. 결국 같은 집안의 삼촌과 조카 딸이 같은 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는 끼하노, 또 하나는 끼하나가 되는 기현상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원작 즉 진짜 작품과 위작을 구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볼 만한 것이 사실 이렇게 이름인데요. 그래서 위작의 이름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이름과 성이 꼬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돈키호테와 조카딸에서 이런 상황을 접했지만 실제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산초 아내 이름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돈키호테가 이 작품 위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조금 읽어봐도 이 작가에게서는 비난받아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구만. 첫째는 내가 서문을 읽었던 몇 가지이고, 이제 그 위작에서도 서문이 있으니까 서문 내용이 참 엉터리다는 얘기고, 다른 점은 그 언어가 어쩌면 관사 없이 쓴 말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라곤 지방 사투리라는 것이다. 따라보나가 아라곤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글과는 다른 글로 썼다. 문체가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셋째는 그가 그 작가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내 하인 산초 판사의 아내 이름이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하는데 실제 이름은 그게 아니라 테레사 판사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초가 말했다. 그 역사가 한번 멋지구려. 하기야 우리 사건들 이야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을 법도 하겠네요. 내 아내 테레사 판사를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부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작이 엉터리고 이름들도 다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그 증인으로서 이제 산초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내 와이프 아내 이름은 산초 판사인데 여기 보니까 마리 구디에스라고 한 거 봐서는 역시 틀려. 그건 위작이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돈키호테 1권에서 산초 아내 이름을 마리 구디에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나 그녀의 남편인 산초의 말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특히 산초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틀린 것은 어쩌면 작가의 실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세르반테스는 이 대목에서 크게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광기에 돈키호테는 이제 돈키호테는 광기에 빠져 있고 숫자도 자꾸 틀리죠. 이름도 틀리고 앞뒤가 뒤죽박죽인 것이 돈키호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성과 이름에서 보이는 이런 불일치성, 이것도 어쩌면 작가의 의도적인 실수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즉 그 돈키호테가 갖고 있는 문학적인 효과를 강조하다 보면은 뭐 이런 점들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작가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뭐 1권을 냈고 1권을 다시 재판할 때, 재출판할 때 1권의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르반테스 작품을 사실 뭐 요즘처럼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썼다면, 또 요즘처럼 모든 게 검증되는 시대에 썼다면 어떤 작품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작가의 글쓰기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지켜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긴 소설을 쓰면서 그 나이에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숫자라든가 장소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검증이 될 수 없었겠죠. 이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 문학 비평에서 중요한 어떤 세르반테스의 테크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수는 실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위작의 출현으로 충격을 받고, 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1권, 2권, 특히 2권에 보면은 1615년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가 죽게 되죠.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한 1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썼고, 또 그 2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서문을 보면은 이 위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마음이 급해진 세르반테스가 작품 중에서 흔적들을 여기저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그 성과 이름의 그 불일치, 특히 재미있는 것은 조카 딸과 돈키호테의 그 성의 불일치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흥미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